공매도가 1년 5개월 만에 재개되면서 2차 전지주를 중심으로 공매도 매물이 쏟아지면서 장 초반부터 시장이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0시 30분 기준으로 코스피 시장에서는 포스코 퓨처엠과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등 주요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와 국내 주식시장의 공매도 재개 여파로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원달러 환율이 31일 장 초반 1,470원을 넘어섰습니다. 개장가가 1,47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1월 13일 이후 2달 만이다라는 분석이고요. 글로벌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석유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31일 오전 주식시장에서 석유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 기준으로 흥구석유는 코스닥 시장에서 전거래일 대비해서 18% 올라서면서 13,220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이 깨지면서 리스크 오프의 심리가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시장에 뚜렷한 반전은 없었습니다.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대차잔고 거래가 계속 쌓여갔었던 2차 전지 업종들이 큰 낙폭세를 그려오고 있고요. 주말 사이에 또 석유 관련주들이 상승을 이끌고 있었던 관세 리스크도 우리 시장에 부과받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죠. 자, 오늘은 우리 시장에서 이러한 악재들을 어떻게 소화해가면서 이 전략들을 잡아봐야 할지가 좀 중요해진 시점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쇼쇼쇼에서도요, 관련한 내용들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자, 오늘의 뉴티스 코너는요, ISS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장 전략들 함께해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꼼꼼한 전략들 한번 챙겨보시죠. 마켓 쇼쇼쇼 출발합니다. 오늘 시장은 ISS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헤드라인 바로 열어보고요. 또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헤드라인은 역시나 공매도 D-Day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 공매도 영향을 시장에 받아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떻게 대응 관점에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사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업종들도 많이 거론이 됐었고, 막상 또 공매도 재개가 되면 수급 쪽으로 또 풀리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 증시는 다른 증시 대비 그나마 좀 좋은 모습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도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공매도라고 하는 키워드 때문에 상대적으로 눌려 있었던 종목군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지난 4분기와 올해 1분기 통틀어놓고 보면 조선, 방산 이러한 기업들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던 상황 속에서 공매도 재개가 되었을 시에 수급이 이제 분산 역할을 하게 되었을 때 그동안에 좀 처진 쪽으로의 어떤 반등세가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은 더 강한 트럼프의 관세 이야기에 이 공매도 수급이라고 하는 수급 논리조차도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투매적인 흐름들을 더 크게 부추기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대차장고가 많았기 때문에 하락한다라고 하지만 2차 전지 혹은 배터리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수의 업종들이 다 2%대, 3%대, 많게는 두 자릿수 이상 빠지는 종목군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한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의 주도주 역할 그리고 가장 좋은 성장성을 보였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수와 같이 이렇게 빠지는 걸 보면 사실
오늘 같은 날 객관적으로 공매도 때문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 어떤 영향을 받았다라고 설명드리기는 조금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한 가지는 지금 공매도 재개에 따른 어떤 수급 플레이가 우리나라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대차잔고 관련해서 이제 종목군들 브리핑도 해드렸었는데 그에 해당하는 종목군들이 막상 이제 공매도 재개되니까 하락세를 나타내더라고요. 사실 대차잔고가 쌓였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공매도 세력이 들어온다 이런 건 아닌데 아무래도 그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높다라는 게 오늘 시장에서는 좀 펼쳐지는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관세와 같은 추가 리스크들도 시장에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저희가 몇 가지 기업을 조금 언급을 해보고 네. 싶어요. 오늘 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은 7%의 낙폭을 그려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대응점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오는 게 또 어떤 이유일지를 조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배터리 셀 3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날 유럽과 어떤 미국의 추가적인 관세 이야기가 사실은 가장 크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같은 경우 미국이 유럽에 관세를 하겠다 이야기를 해서 폭락을 했다가 다음 날 우리나라 증시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우리나라 시장 열리기 전에 한 달 유예를 하겠다라고 해서 네. 생각보다 괜찮은 출발을 보여왔었던 어떤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한 달이 이제 딱 지난 거죠. 그런데 더 이상 물밑 작업을 한 것 아니야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여전히 미국과 유럽은 지금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 당시에 좀 많이 빠질 뻔했던 2차 전지가 그때 빠지지 못했던 부분이 지금 저는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희망회로, 긍정회로를 좀 돌려보자면 배터리 셀 3사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SK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신규 수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또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해서 미국 기업과 굉장히 또 큰 규모의 수주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다가오는 1분기에 그래도 배터리 셀 3사 중에서는 가장 나은 또 실적을 보일 것이다라는 또 전망치가 많은 상황이라서요. 저는 이쪽에 대해서는 참 고민이 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과 LG 화학만큼은 이제는 담아야 되지 않을까? 조금은 더 역발상 쪽으로 접근을 해도 맞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 왜 SK온과 삼성 SDI는 그런 역발상적인 전략은 안 하고 왜 LG엔솔과 LG화학만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주식의 기본은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과 잘 나오지 못하는 기업의 연속성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확률적으로 LG엔솔과 LG화학이 남은 두 기업보다는 실적이 더 좋을 것이다라고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들이 정말로 우리 눈에 보였을 때 굉장히 또 강한 수급이 한두 종목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LG엔솔과 LG화학은 괜찮지만 그 외의 종목군들은 이제는 며칠 더 지켜봐야 됩니다. 공매도 재개가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로 오늘 이렇게 빠지고 나면 대차잔고가 줄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이 정도로 많이 이제 환매를 했다면 근데 환매를 하지 만약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는데 대차잔고가 줄지 않고 그냥 빠진 거다? 그러면 이건 공매도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지수 하락 때문에 빠졌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며칠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LG 화학과 같은 기업을 제외하고는 2차 전지 추가 하락 가능성 열어두고요. 우리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앞선 주제이기도 한데 외국인 빈집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어요. 사실 공매도가 이제 시작이 되면은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제기되긴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또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좀 시장을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외국인도 분위기 봐가면서 파악을 합니까? 들어오겠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외국인이 들어오기 어려운 이유는 아무래도 환율 때문일 것 같습니다. 환율이 또 지금 네. 벌써 환율이 1,470원대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 1,500원도 아마 곧 볼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공포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구간이라서 외국인들도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바라볼 때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2차 전지 이런 섹터를 바라보기보단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시장을 통해서 과연 한국이라는 시장에 롱베팅을 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을 좀 잠재우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일단 첫 번째, 결국엔 삼성전자 실발 이후에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들어올 만한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 돼요. 혹은 두 번째,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내부적인 변수가 지금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1년에 어느 정도 좀 일단락 되어야 아무래도 이제 환율이 조금 더 안정화되고 조금 더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가 외국인 입장이 되어도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베팅을 하는 게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하나씩 하나씩 해결이 되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역시도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환율이 1,480원 선이었을 때 외환 당국이 개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수준까지 많이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환율도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전반적으로 외국인이 들어올 만한 환경들 자체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 3월 마지막 거래 그리고 4월 달까지도 이런 공매도 여파에 관한 시장 하락을 조금 안고 가야 되는 걸까요? 사실 지금 공매도라고 하는 키워드에 집중할 시간이 없죠. 결국엔 관세라는 것이 이 모든 것을 지금 뒤엎는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공매도는 이 관세라고 하는 키워드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서 그때 이제 객관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공매도라고 하는 부분만 따로 딱 떼어놓고 이것이 지금 기업에 혹은 어떤 섹터에 수혜를 줄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피해를 줄 것이냐 판단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우리나라 증시만 빠졌느냐? 그건 아닙니다. 중국도 많이 빠지고 있고요. 사실 그동안에 우리나라 증시가 안 좋을 때 일본은 어느 정도 버텼거든요. 그런데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또한 3% 넘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 공매도보다는 트럼프의 관세 이야기가 정말로 일단락되고 나서 그때 이제 수급 흐름을 보고 우리가 이제 결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는 또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이제 첫 번째 헤드라인 한번 마무리해보고요. 두 번째 뉴지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뉴지스도 열어주시죠. 자, 제약바이오 파이 경쟁 이야기 나왔습니다. 사실은 제약도 이제 관세 매기겠다 이런 이야기 또 나오고 있긴 네. 한데 일단은 이 헤드라인부터 저희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은 제약바이오도 지금 관세에 만약에 타겟이 정말로 된다고 하면 실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이냐 피해를 볼 것이냐 경우의 수를 좀 많이 따져야 되겠지만 우선은 수혜를 보는 업종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물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CDMO, CMO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쪽에 생산 라인이 없지만 지금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미국 쪽으로 재고를 계속 보내왔다라는 거죠. 일단 그걸 통해서 CDMO, CMO는 우선 조금 더 이제 방어를 할 수는 있을 것 같고 기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세하고는 네. 전혀 뭐 무관하다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서 오늘 지수 대비 결국 알테오젠이 아웃퍼폼하는 이유도 이 뉴스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알테오젠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세 가지죠. 일단 첫 번째, 기술 이전에 대한 1조 시대의 문을 열었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지금 알테오젠이기 때문에 기술 이전료로 1조,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확실히 없어졌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렇게 되면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이 알테오젠을 포함한 우리나라 국내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기업들에게 러브콜 혹은 관심을 좀 표할 수는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혹시 어느 나라 기업이야? 봤더니 대한민국이야. 그러면 대한민국에 포함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안에 파이프라인 지금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는 기업들 많거든요. 그 기업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알테오젠이 문을 활짝 열어준 것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당연히 높여 가셔야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세 번째, 결국 이 알테오젠이 만든 SC 제형이라고 하는 주사제 플랫폼이 어떤 식으로 활성화가 되고 어떤 식으로 상용화가 되고 어떤 식으로 이 확장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많이들 관심을 좀 가져주셨어요. 결국엔 이 SC 제형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다 더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어서 비만, 당뇨, 치료제 이쪽과 결합이 되면 굉장히 또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알테오젠이 지금 비만, 당뇨와 이제 결합이 되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다라는 뉴스가 오늘 상대적으로 지수가 안 좋음에도 뭐 펩트론이라든지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를 어느 정도 또 방어해주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 알테오젠 빼고 다시 다 제자리를 그렇네요. 찾아왔거나 다 빠졌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이렇게 대내 변수가 맞는 상황 속에서 원천 기술을 누가 어느 기업이 갖고 있느냐에 더 집중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알테오젠은 여전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해서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제 없으신 분들에게는 고민이죠. 오늘같이 지수 3%대 빠지고 종목군들 5%대, 7%대 빠지면 이걸 지금 정리하고 알테오젠으로 가야 되겠다는 순간적인 심리가 많이들 또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매매를 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목군들 반등 나올 때 알테오젠 하락하면서 더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테오젠을 만약 공략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과거에 우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IT를 모아가는 것처럼 알테오젠을 천천히 모아가시는 게 맞다. 주당 가격이 지금 35만 7천 원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알테오젠이 좋다는 건 알지만 주당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섣부르게 또 매수하기에도 부담이 되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 알테오젠을 긍정적으로 보신다면 오늘 지수 대비 강하다고 해서 혹해서 너무 많은 비중을 한 번에 매수를 하시기보단 천천히 모아가시는 전략이 맞다. 변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기술 이전료 그리고 여기에 마일스톤을 통해서 받는 금액 자체는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뷰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은 글로벌 제약사인 머크사에 SC 제형을 기술 이전을 하면서 그 임상 3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3상 결과 자체가 효과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술 로열티를 1조 원 넘게 받게 된다는 소식이 오늘 전해지면서 그나마 시장에서 그래도 시장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략의 관점에서 다가간다면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살펴보면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들이 유효하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반적인 제약주들 대응책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앞서서도 이제 관세 리스크가 또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고 반면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업계 최초로 5조 클럽 목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제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제약주들을 어떻게 좀 전략을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사실 제약바이오는 관세보다는 금리에 더 초점을 오히려.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제약바이오가 지난 4분기, 올해 1분기에 시장 대비해서 좋았을 때가 언제였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때였거든요. 그런 상황에 경기가 좋지 않고 지금 내부적으로도 지표가 굉장히 혼재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연준에서도 빠르게 금리 인하 이야기를 못하고 있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제약바이오가 힘을 낼 수 없는 상황 속에 관세 이야기까지 이제 덧붙여서 이제 보니까 오늘 이제 조정의 폭이 깊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본질적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어떤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봤었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 매출 5조? 엄청나게 잘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셀트리온은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가? 아니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미도 북미지만 유럽에서 이미 성장성을 확인을 했고 실적에 대한 기대치 굉장히 높게 잡을 만큼의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차트를 보면 어떻게 보면 관세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기업처럼 보여질 정도로 지금 낙폭이 큰데 저는 오히려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만약 여유가 되신다면 지금의 가격은 적극적으로 이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결국 여러 가지 이러한 대내외 변수가 지나가고 가장 빠르게 회복할 종목은 뭐냐면 돈을 잘 번 기업 그리고 잘 벌 기업이다라고 한 번 더 강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우리가 관세보다는 금리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점들을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사실 금리에 관해서도 올해 이제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전망치 자체가 많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상황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봐야 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앞서서도 저희가 알테오젠 이야기를 하면서 본부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알테오젠 호재는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시장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 자체는 그렇게 크게 가는 모습이 나타내진 않았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오늘 이런 악재가 없었다면 더 좋은 시장의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는데 일단은 정체된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이 이제 미국의 영향력도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전체적으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거래 대금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지금 현재 구간의 거래량을 보면 굉장히 낮은 상황 속에 매도 물량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을 받쳐줄 만한 매수 주체가 없는 건데 왜 매수 주체가 없느냐? 시장이 그만큼 불안하다라고 많이들 인지를 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런 날 개인 투자자분들도 엄청나게 많이 사는 게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코스닥에 개인 매수세를 보세요. 오히려 기관보다 적게 삽니다. 그렇네요. 오히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종가가 형성이 되게 되면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9시부터 계속 반대 매매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만한 용기들이 많이 없고 계좌의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매도 물량으로도 지금 빠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 시장의 현 시점의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이런 일련의 수급적인 이슈가 조금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나라 시장보다 저녁 지금 미국 시장이 더 불안감을 안고 보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지금 더 떨어지게 되면 이미 차트가 깨진 기업들 많습니다. 엔비디아도, 테슬라도, 퀄컴도, 브로드컴도.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지금 나스닥에 더 조정이 나온다면 미국도 프로그램 쪽으로 나오는 매도 물량이 과하게 또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시장이 이러한 일련의 수급적인 변화를 조금 지나가고 나서 보겠다라는 어떤 관망 심리가 조금 더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제약바이오 쪽 한번 살펴봤다면요. 또 다음 헤드라인 보면서 전반적인 시장 진단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헤드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자, 이러한 조정 국면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 증권가에서는 4월 달 코스피 예상 밴드를 2,450선에서 2,650선을 제시하기도 했었는데 일단 2,500선은 정확하게 깨져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어떻게 좀 대응점들 가져가 봐야 될까요? 일단 주식을 살 거냐 말 거냐부터 좀 이야기를 드리면 사야 됩니다. 본부장님. 네, 네. 만약에 제가 지금 전체 포트의 100 중에 주식 비중이 어느 정도까지 올리는 게 맞냐라고 하면 오늘 종가나 아니면 내일 종가의 추가 매수를 통해서 그래도 저는 주식 비중이 70% 이상 그런가요? 공격적으로 좀 채우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시세가 날 때 혹은 이제 달리는 말에 올라탈 때 이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많이들 이제 배우시고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런 이야기가 잘 맞는 건 미국 증시입니다. 네, 기술적으로 좀 분석이 가능한 미 증시. 우리나라 증시는 오히려 더 복잡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꽈서 내는 기출문제급이기 때문에 일단은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을 했었을 때 그 가격대가 항상 꼭지인 경우가 많은 그러한 상황. 오히려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저는 담아낼 만한 종목군들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빠졌으니까 다 담자가 아닙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제가 지금 화면에 차트를 좀 띄워놨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작년에 가장 안 좋을 때 대비해서 그럼 더 안 좋느냐? 아니면 실적이 그때보다 더 좋은 거냐라고 따져봤었을 때 이 구간은 실적 때문에 빠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내부적인 이제 정책적인 좀 요소가 담아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 비슷하게 지금 하락하는 현재 구간은 매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전제는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반도체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디램 레거시 관세 매긴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안 팔리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지금 전체 매출의 지금 다수가 중국 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제가 우리나라 빠지고 일본도 빠지고 있어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화권도 빠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보다 일본보다 훨씬 더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중화권은 체력이 좋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GDP가 굉장히 지금 높게 올라간다라는 총리의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너무 미국발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은 더 시각을 극대화해서 중국발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한 번 더 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쪽 저는 반도체는 여전히 담아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반도체 중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냐 하면 지금은 반드시 삼성전자 쪽이 더 유리하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엔비디아도 힘들고요. 엔비디아를 추종해서 움직였었던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오늘 장비주 쪽에서 한미 반도체가 두 자릿수 이상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내일이나 내일 모레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세가 나올 수는 있지만 오히려 삼성전자, 디램, 레거시, 장비 쪽이 지금은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쪽을 바라보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있고 추가적으로 앞서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 기업들처럼 펀더멘탈상 문제가 없는 기업. 그러니까 지금 당장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올 가능성이 높은 쪽은 이렇게 대내의 변수가 생겼을 때 저는 매수를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저는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의 하락에서 또 이 시장의 분위기를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느냐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본부장님에게는 이제 실적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이 우리의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면 충분히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네. 조금 섹터적으로 조금 좁혀볼 수 있을까요, 본부장님? 어느 쪽을 좀 바라봐야 되는지? 일단은 저는 반도체 장비 쪽을 꼭 장비 보셔야 쪽이요? 된다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제가 그동안에 항상 많이 말씀드렸었던 쪽은 반도체 장비 쪽 중에서 전공정 관련주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대표적으로 주성 엔지니어링과 같은 기업들을 좀 많이 말씀드려왔는데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 차트를 한번 보시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뭐 1.4% 혹은 1.2%대 지금 빠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등락률도 괜찮고 지금 차트의 패턴조차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오히려 나쁘지 않다. SK 하이닉스라든지 코스피 코스닥 지수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들 종목군들은 왜 이렇게 상대적으로 좋은 거냐?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주성 엔지니어링의 해외 매출 비중 거기서 가장 높은 쪽이 중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빠질 때 빠지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하고자 하는 이제 매수 주체가 더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유진테크와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공정 관련 기업들 중에 이평선 밑으로 역비열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긴 많아요.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도 잘 버텨주고 있는 기업들이라면 저는 괜찮은데 첫 번째로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유진테크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넥스틴과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넥스틴도 전체 매출의 50%가 어디에서 지금 발생하느냐? 바로 중국 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최첨단 반도체라고 하는 HBM에 대해서 물음표가 너무나 많이 붙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주말 사이에 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챗 GPT에서도 그 지브리 폼인가요?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유저가 이걸 요청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 서버가 지금 과부하되고 있다. 테슬라 쪽에서도 일론 머스크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지금 이용자가 너무나 많아서 GPU가 녹아나고 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사업적으로 실제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약간의 좀 립서비스 개념의 저는 멘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증시는 하락을 했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그렇게 되면 추론의 역할로 충분히 저비용 고사양의 어떤 출력을 냈었던 중국 플랫폼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좀 쫓아서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레거시 반도체 기존의 장비주들이 한 번 더 상승할 만한 요인으로 이제 보여줄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관심도는 저는 계속 높게 잡으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을 좀 이제 전망을 좋게 봐주셨는데 중국 쪽 매출처가 있는 그런 기업들을 몇 가지 기업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거고 저희가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중국으로 갔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이야기도 같이 풀어드렸는데 같은 맥락에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공정 장비 쪽에 관한 기업들 여러분들 주목을 해보시면 또 앞으로 또 시장에서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또 증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예상 밴드, 증권사 예상 밴드 이제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 지금 이제 리스크가 너무나 많잖아요, 시장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4월 달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의 이제 지수 흐름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수가 당연히 이제 중요하겠지만 일단 네. 지수보다는 저는 종목 플레이를 오히려? 하셔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중장기 투자를 했었을 경우에 좋은 결과를 낼 확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꼈던 1분기였던 것 같습니다. 불과 한 2, 3주 전만 하더라도 YTD 기준으로 전 세계 나라 중에 우리나라 증시가 가장 강했다는 이야기가 좀 나왔었던 상황이었는데 며칠 사이에 그 기억은 잊혀졌습니다. 오히려 지금 더 안 좋은 쪽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을 좀 보고 있노라면 당분간은 중장기적인 투자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겠다. 대신에 이제 만약 내부적으로의 어떤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났을 때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환율이 조금 내려온다면 그때는 공격적으로 저는 시가총액 대형 상위 종목군들을 공략해도 괜찮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지수 탓하지 할 필요는 없고요. 종목별로 지금 플레이를 하셔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또 우리 시장에 맞는 전략들 함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과 오늘 다양한 내용들 나눠봤습니다. 본부장님 보내드릴게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와 상호 관세, 공매도 재개 첫날 플러스 알파로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서 우리 양시장이 장중한 때 나란히 3% 넘게 밀려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오늘 하락하는 종목 개수가 무려 2,300개가량이나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1조 넘게 팔아치우면서 오늘 2,500선을 무려 깨지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자, 하락하는 종목 개수가 두드러진 가운데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좀 선방하는 쪽 혹은 더 두드러진 약세를 그리는 특징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한 쪽은 바로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측에서 사측에 따르면 이번 1분기 매출 1,400억 원, 영업이익은 686억 원으로 전망한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자, 이 수치는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81% 늘어난 것이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0%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49%로 성장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급격하게 성장을 하는 이유를 살펴봤더니 사측에서는 TC본더의 해외 수주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해외 고객사 비중 역시도 90%까지 끌어올려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의 예상치는 훨씬 더 높았죠.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번 1분기 1,600억 원가량을 기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예상을 했었고,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도 824억 원가량을 예상을 했었는데 모두 다 어닝 쇼크, 모두 다 미스하는 이렇게 전망치를 공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주가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중한 때 10% 넘게 내어주면서 7만 원 선도 깨지는 모습 보여줬었고요. 52주 신저가를 터치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주가가 급락세를 보이는 이유는 어닝 쇼크뿐만이 아니라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새롭게 등장한 이 한화 세미텍입니다. 한화 세미텍의 등장으로 인해서 독점적 지위가 약화될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한미 반도체의 주가를 강하게 좀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 실제로 한화 세미텍과 SK 하이닉스는 이번 달에만 총 2회에 걸쳐서 총 42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을 꺼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참고로 한미 반도체와 한화 세미텍 이 양사는요,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특허 침해와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드리면서 두 번째 특징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한 달에 한 번만 맞아도 되는 비만 치료제용 주사 플랫폼을 개발한다라는 소식 속에 오늘 장중한 때 6% 이상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었던 알테오젠입니다. 실제로 내부 실험에서 효과를 입증을 했으며 내년부터 전임상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한 달에 한 번만 맞게 된다는 것은 환자의 편의성이 그대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일주일에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위고비가 출시됨에 따라서 매일매일 맞아야만 했었던 싹센다의 매출이 크게 꺾인 것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호재는 하나 더 있습니다. 머크사에서 키트루다 SC와 관련해서 오는 10월부터 미국 시장에 출시한다라고 밝혔죠. 이렇게 미국 시장에서 출시가 된다면 알테오젠의 마일스톤 수령 현실화도 훨씬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증권가에서는 2026년부터 2027년 누적 매출이 만약에 키트루다 SC에서 20조 원을 넘어서게 되면 알테오젠은 1조 5,700억 원의 마일스톤을 수령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국내 바이오텍에서 단일 기술로 이렇게 1조 원 이상의 현금을 확보하는 것은 최초라는 부분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이 지난 28일에 CID, 그러니까 CEO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를 했었죠. 여기에서 나왔었던 여러 가지 말들에 대해서 증권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LS증권, 키움증권 나란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그 중에서도 키움증권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 42,000원에서 52,000원가량으로 23%가량 올려잡았다는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CID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2030년 연결 기준 수주는 40조 원 이상, 매출액은 40조 원 이상, 영업이익률은 8% 이상이라고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목표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주주 환원 정책도 함께 꺼내놨어요. 최소 주당 배당은 800억
800원으로 제시를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200원가량 더 오른 수치라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 주주 환원율 목표치도 25%로 제시를 했다는 점 체크해드리면서 증권가에서는 이 CID를 통해서 긍정의 포인트를 발견을 했고 뿐만이 아니라 대형 원전에 관련해서는 유럽 쪽에서의 확장을 그리고 SMR 관련해서는 미국 시장으로 본격적인 수주가 기대된다라고 긍정 리포트를 발간을 했고 자 그리고 현대건설 측에서는 오늘 주가가 4% 이상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테마 탑3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준비한 쪽은 2차 전지와 전기차입니다. 자 오늘 5년 만에 모든 상장 종목과 관련해서 공매도가 허용이 됐죠. 대차장구가 급증했었던 2차 전지 종목들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 때 12% 넘게 밀려나면서 오늘 52주 신저가를 터치하는 모습 연출이 되기도 했었고요. 5만 원 선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8% 이상,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5% 이상 급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 연출됐습니다. 자 그리고 간밤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또 3% 넘게 밀려나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는데 왜냐하면 도이체방크 쪽에서 테슬라의 1년 뒤 예상 주가 플러스 알파로 1분기 출하 전망치를 내려잡았다라는 것이 주가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섹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입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자동차 업체들에게 관세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지 말라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죠. 자 당연히 자동차 업체 측에서는 막대한 손실이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포드는 2% 가깝게, GM도 1% 이상, 스텔란티스 역시도 4% 넘게 급락세를 보이면서 주말 사이에 미증시를 마감을 지었었죠. 이 같은 소식 그대로 흘러오게 되면서 기아차와 현대차 모두 다 나란히 3에서 4%대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귀금속류 바로 히토류 쪽이죠. 당연히 미중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의 최혜국 지위를 박탈하는 것과 관련해서 4월 1일부터 발표를 한다라고 통보를 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만약에 우리 중국의 이익을 해치게 된다면 단호하게 반격하겠다라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중 갈등이 불거지게 됨에 따라서 이렇게 히토류 관련 종목들이 장 초반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만 이 세 종목 모두 다 현재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 종목 내에서 오늘 세노텍만이 지금 유일하게 상승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노바텍과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하락 전환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희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켓 쇼쇼쇼 이지영의 넥스트 마켓으로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 관한 다양한 인사이트들 함께할 텐데요. 자, 오늘 우리 증시는 앞서서도 언급해드렸지만 이 공매도에 관한 두려움들 때문에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공매도가 재개된다라는 게 외국인 투자자들을 다시 끌어모을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지만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리 시장에 당장 악재로 다가오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우리 시장에 맞는 전략들을 세워드리기 위해서요. 공매도 일단은 피하고 보자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자,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서 우리가 대차 잔고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는데요. 그게 어떤 의미이고 또 우리가 관련한 종목군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저와 함께 오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공매도가 재개된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자 우리 시장에서는 대차 잔고에 관한 거래
거래 잔액이 증가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은 공매도 세력들의 잔고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보셔도 될 텐데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차 잔고라는 게 과연 무엇일지 저와 함께 그 개념부터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공매도는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기관이나 해외 IB들이 진행을 하게 되죠. 이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들이 주식을 대여하고 나서 증권사를 통해서 공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식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대차 잔고가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불법 공매도다라고 한다면 이런 대차 잔고 증가 없이 기관과 외국인이 바로 공매도를 매기는 것을 불법 공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차 잔고가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공매도가 일어나게 되면서 시장에서 급격한 하락을 맞이하게 되는 불편함이 있었던 거죠. 국내 금융당국에서는 이러한 불법 공매도를 없애기 위해서 불법 공매도 세력에 관한 과징금을 더 많이 부과하겠다라는 카드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법 공매도가 근절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이 대차 잔고가 증가했다라는 게 무조건 공매도 세력이 공매도를 하려고 한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방면이 있거든요. 실제로 기관 측에서는 주식을 빌려서 매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체적으로 시장을 조금 파헤쳐 나가고 시장에서 대응점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HET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대차 잔고 거래 종목군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를 잘 팔로우 해보시면 될 텐데요. 일단은 제가 키움증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6이라는 입력을 하게 되면요. 당일 공매도 대차 잔고가 증가한 종목군들이 표기가 됩니다. 물론 지난 거래의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이시면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표시가 있을 겁니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압력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마이너스는 공매도를 통해서 일단은 주식을 빌려서 샀지만 그게 상환이 됐다. 즉 공매도의 압력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언론사들의 그런 종목군들을 살펴보면은 공매도 증가된 종목군들의 삼성전자도 포함이 됐다라는 게 확인이 되실 텐데요. 실제도 우리가 HTS를 살펴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빌려서 삼성전자를 샀다가 다지금 상환했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대차 잔고 증가 종목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공매도가 곧 들어올 것이라고 해석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주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매도 세력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기준은요. 최근일, 그러니까 바로 전거래일 집계 현황이고요. 대부분 조금 더 기관을 설정해서 공매도 세력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긴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최근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종목군들이 대차 잔고가 늘어갔는지 탑 10을 나타내는 그러한 지표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하나그룹주들이 일제히 포함이 되어 있는 게 보실 겁니다. 코스닥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목록이 다르기는 하죠. 우리기술과 같은 원전 관련주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HLB와 같은 제약바이오주들도 관련해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점을 잡다라고 한다면요. 5거래일 동안 대차 잔고 잔액이 증가한 종목군들 위주로 바라보는 게 조금 더 명확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5거래일로 한번 체크를 해서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 최근 5거래일 동안 대차 거래가 증가했던 상위 종목군들은요. 삼성전자 역시나 포함되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대부분 상환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삼성중공업과 두산 에너빌리티, 카카오와 같은 그러한 종목군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SK하이닉스 역시도 상환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공매도에 관한 위험성들이 어느 정도는 줄어들었다라고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그룹주들은 아직까지도 대차 잔고가 계속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들 꼭 염두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코스닥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최근 5거래일 동안 여러분들이 대차 잔고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역시나 이 코스닥 쪽에는 에코프로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순서별로 집계가 된 거기 때문에 대차 잔고가 가장 많이 상승한 게 에코프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를 이어서 HLB 역시도 5거래일 동안 대차 잔고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종목 등 중에서는요. 마이너스 대차 잔고가 없잖아요. 즉 아직까지 상환이 이루어지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공매도의 압력들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투자 팁대로 꼭 여러분들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도 직접 본인의 HTS를 통해서요 확인을 해보시고 이게 어떤 걸 의미하고 우리가 어떤 종목군들을 피해야 하는지를 주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지금같이 리스크가 있는 시장에서 대응점들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의 넥스트 마켓 주제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암호화폐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시각 코인 시장은 어떤 흐름들 이어져 오고 있을까요? 네, 저와 함께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코인 헤드라인 체크해 보실 텐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헤드라인에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그레이스케일이 나스닥의 ETF, 현물 ETF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번에는 아발란체의 현물 ETF를 신청했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아발란체의 가격 움직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더리움이 연중 최저치가 눈앞에 오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XRP와 시바이누가 동반 급락을 나타내면서요. 주요한 지지선이 붕괴될 위험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주요한 지지선이 붕괴될 경우에 또 추가적인 가격 하락도 예상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시장 살펴보실 때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열어볼 헤드라인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쪽에서 아발란체에 관한 현물 ETF를 신청했다라는 소식들 함께 전해드릴 텐데요. 지금 제가 가지고 온 문서 자체가 실제로 SEC에 제출된 문서입니다. 이 문서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체크해 보실 필요까지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다른 알트코인 넘어서서 아발란체 쪽에 관한 현물 ETF를 신청했다라는 부분에서 또 알트코인에 관한 긍정적인 흐름들 이어올 수 있다라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실제로 이 심사 요청 사는요 수수료가 2.5%를 해당한다라고 하고요. SEC 상장 요청에 따라서 최대 90일간의 신청 심사 기간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요. 아발란체 쪽에 관한 ETF 승인 여부의 호재들도 여러분들 같이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정 국면을 나타내고 있죠. 계속되는 이 조정 국면 속에서 우리가 어떤 대응점들 찾아야 할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은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세 체크해 보시면서요. 우리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또 주말 사이에 하락세를 겪었습니다. 사실 이렇다 할 호재가 없었고요. 트럼프가 지명했었던 폴 애킨스가 SEC 위원장이 되기 전에 인사청문회를 거쳤는데 그 인사청문회에서 다소 부정적인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굉장히 안 좋은 스탠스를 가졌다라는 청문회 이야기들이 나오면서요. SEC 그리고 폴 애킨스에 관한 어느 정도의 시장 신뢰감들이 다소 무너진 게 확인이 됐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억 2천만 원 선을 겨우 지켜주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260만 원, 그러니까 2,000달러 선을 깨져가면서요. 연중 최저치를 향해서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XRP 같은 경우에도 3%의 낙폭세를 그려갔고요. 마지막으로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상승하고 있지만 주말 사이에 조정 국면을 나타냈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암호화폐 시장까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방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 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5장 전략 이어갈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